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돈 벌어주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잡아봤고요. 레이저 포커스 시간 관리가 사실 정말 내가 평범하던 생활을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고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레이저 포커스와 시간 관리예요. 이게 레이저 포커스 하나, 그 다음에 시간 관리 하나 이렇게 다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 두 가지는 사실 결코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레이저 포커스와 시간 관리를 함께 하기로 마음 먹은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이게 연관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따로 떨어뜨려서 보기가 좀 야. 느낌이죠. 강의 후에 알게 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고도의 집중력을 일상에 활용하는 법을 배우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원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트래킹 시스템을 이제 저희가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매일 반드시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 그것들을 정리해 볼 거고요. 네 번째,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포커스 시간 관리를 하게 된다면 삶에 있어서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중요한 것에 초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쓸데없는 것에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세 번째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데 더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삶과 일의 통제권을 강하게 가질 수 있고요. 원하는 삶을 이루는데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1일, 주간, 월간, 연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내가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자체가 힘들어요. 그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포커스 시간 관리를 오늘 잘 보시고 실생활에 적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후 알게 될 것 첫 번째, 그 고도의 집중력을 일상에 활용하는 법, 이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저 포커스, 이거를 또 어떻게 설명을 해보면 고도의 집중력이고요. 또 많이 들은 말로는 몰입이라고도 비슷하게 보실 수 있어요. 몰입은 들어간 상태 자체를 말한 거라면 레이저 포커스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유도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그런 몰입의 상태에 도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고도의 집중력을 말하고, 이것 자체가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이거든요.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가 먹는 것의 결과물이고 내가 입는 것의 결과물이고, 그래서 분야에 따라 또 다르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된다면요, 내가 내 생각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이 결정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가져오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사실 집중한 것 자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집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는 내 생각의 결과물이자 습관을 말합니다. 내 생각의 결과물이 어디서 형성되었냐 보면 습관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이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도 습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계속 쌓이면서 내 성향이 되고 내 사람이라 한 사람의 자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거기에서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도 있지만 습관이 덮여지면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습관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남의 생각대로 살게 된다는 말이 굉장히 사실 아픈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습관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을 컨트롤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남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뼈 때리는 말 하나 먼저 하고 갈게요. 제가 이제 부제로 붙였던 게 돈이 벌어지는 습관이라는 말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그 말은 즉슨 순수하게 100%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내 생각의 결과물이고 그것은 습관으로 더 강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습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어디 집중하느냐를 바꿈으로 해서 그 결과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 즉 100%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게요. 금붕어의 집중력 지속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집중력 지속시간이 9초가 된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또 나갑니다. 집중력의 지속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요. 금붕어보다 못한 집중력의 지속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 이거 실제로 발표가 난 거예요. 2015년에 마이크로소프트 캐나다 연구팀이 실제로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집중력의 지속시간이 금붕어보다 못하다는 사실. 그렇다면은 왜 이 집중력이 낮아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을 보니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영향 아시겠죠?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충분히 알게 될 사실인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 스마트폰이나 PC가 저희 뇌에 반응을 자꾸 강력한 전자파나 이제 화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집중을 하지 못하고 막 계속 올리고 보고 강력한 자극이 와야지만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상태가 만들어 버린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이 있느냐? 있습니다. 다행히도. 뇌 기능을 단련하면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요. 아까 말한 그 습관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생각의 습관, 행동의 습관, 마음의 습관 이게 다 같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게 된다면은 이것이 저희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중력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PC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도 좀 줄이게 된다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저희가 헛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것 중에도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바쁘다면서 시간 없다면서 볼 거는 다 챙겨보잖아요. 사실 저희가 머리가 피곤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장 집중력이 낮아진 이 원인이기도 하지만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레이저 포커스, 고도의 집중력 이게 왜 중요하냐 보면요. 집중력은 곧 생산성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몇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집중력을 최고로 꼽아요. 즉 집중력이 높으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다른 화면이나 뭐 드라마를 볼 때나 뭐 이런 것을 볼 때 생각 안 하고 그냥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쉽게 집중이 되는 거. 왜? 고민을 안 해도 되거든요. 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최적화된 뇌가 돼버리는 거죠. 반면에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서 의식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일들에 관련된 집중력은 완전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 사실은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보면요.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느냐? 그것 딱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 동안 하는데 얼마 동안 걸렸느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생산성의 가장 지표가 되는 두 가지.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으면 성공할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고요. 집중력이 낮으면요. 성공의 성패죠. 실패가 아니라 성패. 즉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집중력이 낮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포커스라는 그 단어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해볼게요.
포커스라는 건 아세요. 그쵸? 그게 집중력이니까. 근데 레이저는 레이저처럼 정확한 표적에다가 정확한 게 쏘아서 완전히 100%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레이저처럼. 그 말인 즉슨 굉장히 샤프해가지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우선순위를 둔 작업에 100%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다시 쉽게 해보자면요. 100% 진짜 중요한 일에 100% 주의를 넣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관련 없는 생각들을 전부 다 빼고요. 진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이제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능력인 거예요.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앞에서 생산성의 이야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성공의 성패를 가르는데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사실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 레이저 포커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줍니다. 두 번째는요. 집중력이 낮으면 낮을수록요. 불안감이 크고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이것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봤을 때 감정의 소모를 확 줄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레이저 포커스를 갖고 있게 되면요.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곳이 너무나 정확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도 불안하지 않고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 말은 즉슨 내 안에서 내가 너무나 가야 할 곳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더 신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도 키워질 수 있다는 부분. 프로모션형 집중형은요. 목표를 달성하고요. 다음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빠르게 일을 하는 형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안을 고려해요. 그래서 왜 생각이 굉장히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 형에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가 항상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고요. 그리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라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피드백이 없으면 힘을 잃는 형이신 분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또 내가 이게 아닌가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방 집중형 볼게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하자형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다기보다는 나는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겠어 이런 형인 거예요. 그리고 접근 방법이 준비가 덜 됐다라고 생각하는 형이에요. 또 짧은 납기일이 있잖아요. 혹은 데드라인이죠. 그게 있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형이시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남들한테 이미 알려진 거, 새로운 방법을 선택해서 그걸 해본다기보다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써봤더니 이게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고수하시는 형입니다. 그리고 칭찬이나 낙관적인 생각이 불편해요. 이 두 가지의 타입은요. 뭐가 좋고 나쁘고 전혀 없어요. 이거는 단지 성향적인 부분이고요. 내가 어떤 타입인지에 따라서 내가 나는 이런 형이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고 나를 레이저 포커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나를 달래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속도가 안 나시는 분들은요.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방향 때문이요. 예방 집중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프로모션형 같은 게 장점은 굉장히 빠르게 하고 열심히 하는데 단점은 레이저 포커스가 훨씬 적어요. 이분들이.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왜냐면 생각이 여기저기로 너무나 막 날아다니게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경우고요. 이거는 너무 안전성을 따지다 보니까 또 집중이 안 되는 경우. 너무 돌다리만 계속 들이고 안 나가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어떤 형인지 아는 거 첫 번째. 또 내용을 알고 나니까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레이저 포커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고려하셔야 돼요. 집중이 집중인데 내 안에 있는 포커스가 있고요. 외부에서 받는 포커스가 있고요. 또 다른 포커스가 있어요. 볼게요. 그 내용을. 내 안의 포커스라는 거는요. 직관적인 느낌. 느낌 왔어. 이런 거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실질적으로 가진 능력이에요. 사실 이 집중력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아직 개발이 덜 된 능력이라고 봐야죠. 이때까지 내가 개발해온 능력, 그 집중력이 그 하나가 있고요. 외부에서의 집중력이 있는데요. 환경 때문에 내가 집중력이 완전히 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가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외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집중력도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다른 포커스가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속해 있는, 그러니까 큰 그림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세상, 내가 살고 있는 국가, 이거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는 집중력이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뭐 집중이 집중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집중력과 외부에서 자극이 만들어지는 집중과 그 다음에 그 내가 속한 커뮤니티,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집중력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 세 가지를 아셔야 되고요. 이 다니엘 골드만이 한 얘기인데요. 이 세 가지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집중력의 능력을 표현한 것 중에 정말 잘 표현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내부 세계에서 벗어난 리더는 방향키가 없을 것이고요. 즉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모르는 리더라면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안 잡힌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세계에 눈이 먼 사람은 무지할 것이다. 그 말은 내가 안에 확실히 잡혔다고 해도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잡혔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너무 신경을 쓰게 되면요. 눈치를 보게 되면요. 내 집중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큰 그림이었죠. 사회에서 운영되는 큰 시스템에 무관한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즉슨 내가 살아가는 데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따져보고 이 일상에서는 그렇다면 고도의 집중력을 만드는데 6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한데 지키기는 힘든 것들이에요. 이게 내 집중력을 높이는데 첫 번째, 잘 자고 잘 쉰다. 두 번째, ABC 테크닉. 세 번째, 집중되는 환경 장소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린색 보기고요. 그리고 몸과 마음 관리고요. 그리고 6번째가 시간 관리예요. 여기 중에 집중력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6번째 시간 관리이기 때문에 제가 레이저 포커스랑 시간 관리를 같이 묶은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안으로 볼게요. 잘 쉬고 잘 잔다는요. 되게 우습지만요. 성공한 사업가들의 잠의 패턴을 보면요. 얼마나 잠을 잘 잤느냐에 따라서 인지 능력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적어도 6시간에서 7시간을 자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 아마존을 만든 스 같은 경우에도 잠을 보통 저녁에 굉장히 좀 아이들하고 8시부터는 일을 안 하고요. 그때부터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대가 10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잠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7시간에서 8시간을 자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국의 수면 시간이 굉장히 OECD 국가에 비해서 2시간 38분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을 참 안 자는 형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자는 시간을 확보하고 시간 관리를 잘 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는 시간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집중력을 늘리게 되면 잠자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쉰다라는 그 부분이 집중을 했을 때 잘 쉬라는 얘기예요. 잘 자고 그리고 잘 집중을 하고 나서 쉼을 주라는 거죠. 잘 자고 잘 쉬기만 하고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잘 거 다 챙기고
그다음에 쉴 것도 다 챙겼는데 일만 안 해. 그거는 집중력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BC 테크닉 같은 경우는요. A 같은 경우에는 그 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acknowledgement를 말하는 거고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인가 집중을 언제 잘하고 언제 못하고 무엇이 나를 집중을 잘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집중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내 스스로를 인지하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자기 스스로가 한 발자국 떨어져 나와서 일단은 인지를 했으면은 거기에서 내가 기록을 하면서 교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교정이라는 건요. 인지 단계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뒤쪽에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인지라는 거는 기록을 통해서 내 패턴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교정이라는 것은 기록 데이터를 보고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집중되는 환경이나 장소를 만드는 건데 보통 책상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책상에 앉았다 그러면 여기는 일만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끔 장소하고 그 의미를 결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침실은 잠만 자는 곳. 그리고 집 이외에서 정말 난 집중이 안 돼.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은 내가 쉬어야 할 공간인데 따로 이런 문 닫고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면 다른 공간에 가셔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린색을 보는 건데 이거는 이 자료들이 전부 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혹은 포브 매거진이나 전문가들이 한 내용들을 제가 이제 합산한 내용인데요. 40초 동안 식물 같은 이런 그린색을 보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몰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고 있는데 자꾸만 내가 정신이 사나워져.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식물을 40초 동안 보시고요. 생각을 몰아보세요. 그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맞아요. 근데 식물만 계속 보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일하시고 40초 보시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관리. 몸과 마음 관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뇌하고 진짜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건데요. 뇌의 연료. 집중력을 유지하려면요. 혈당치가 안정화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혈당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혈당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요. 실질적으로 쇼크 상태를 받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력이 완전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정말 좋다라는 거. 그래서 집중력에 좋은 음식 이게 쓰다가 말아줬네요. 뭐 아몬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몬드 뭐 블루베리 이런 그 견과류 있죠. 그거를 손으로 한 줌 해서 10개에서 15개 정도로 먹으시면 이제 뭔가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 뇌에도 이제 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뭐 호두 이런 거 있잖아요. 견과류. 근데 전체적으로는요. 사실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마음 관리라는 것도 여전히 여기서 보면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명상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명상뿐만이 아니라 사실 밖에 나가서 걷는 거 10분, 햇빛 쬐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이 많이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상에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시간 관리. 좀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포모도로 시간 관리법이긴 한데요. 25분 집중을 하고 5분을 휴식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틀이긴 한데 어떤 연구 자료에서는요. 웬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47분을 집중을 하고 12분을 쉬는 게 굉장히 연구를 해봤더니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딱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5분에서 47분 사이 어딘가에는 내게 맞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지났을 때 쉬어준다라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저희가 진짜로 레이저 포커스하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 시간이
금붕어보다 못하다고. 저희는 지금 이 시간도 많은 거예요, 사실. 25분 집중. 근데 그 47분이라는 얘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요. 어딘가에 뭔가에 굉장히 깊게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20여 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집중을 하기 전까지. 그렇게 치면 사실 47분이 맞기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면 20분 동안은 아직 덜 집중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25분을 정말 집중을 하면 휴식을 가지면 그게 1시간이 되지죠. 그래서 내가 어디부터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요. 시간 관리 진짜 의식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잘 쉬고 잘 잔다. 이건 실질적으로 조금 쉬운 편이에요. 그쵸? 일상에서 하기가. 물론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다거나 혹은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잘 쉬고 잘 자는 게. 근데 이거 반드시 진짜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고요. 이거는 뭐 기록하는 거니까 기록도 쉽지는 않지만 이건 시간 관리에 넣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이나 장소 만드는 것도 한 자리를 마련해 둔다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것도 뭐 제법 쉬운 편이에요. 그림색 보기 쉽죠. 그리고 몸과 마음 관리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건데 이게 안 되면 집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기본적인 게 안 지켜지게 된다면 집중력 역시도 이제 유지하기가 힘든다라는 거예요.